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자, 이현선 기자, 산업부의 이현선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인해서 출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심사위는 이 자리에서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왔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번 주 금요일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 역시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들어가 있었고 또한 재판에도 많이 나오면서 오롯이 이제 그 사업에만 집중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정 부장, 이 얼마 만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거죠? 네, 이번에 이 부회장은요,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5년 동안 2번이나 구속이 됐고요. 또 그 기간 무려 70차례가 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면서 마음 놓고 경영에 집중하진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회장 바로 경영에 복귀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단 가석방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실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뭔가 약간 반자유의 몸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계 역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되자마자 논평을 내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경제계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환영하지만 가석방으로는 특경가법에 따른 5년 취업 제한으로 경영 현장 복귀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법무장관의 취업 제한 예외 승인이라든지 더 나아가 조속한 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경제단체인 경총 역시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재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해당 기업 오너가 법적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뒤에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더라도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회장이 이제 옥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5년여 동안 이렇게 발목이 잡히면서 이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대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 이런 글로벌 경쟁 업체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반도체 매출 세계 1위인 미국 인텔이 삼성이 힘을 쏟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전격 선언하면서 삼성은 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텔도 이번에는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텔의 추격보다도 이제 TSMC와의 경쟁이 이제 문제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강조를 해왔지만은 TSMC 시장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향후에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한 10조 원 정도 전후 이 정도의 투자 금액을 올해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사실은 TSMC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에서 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제 M&A겠죠. 네, 전문가 의견처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인데요.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은 전문 경영인보다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회장이 돌아오면서 2016년 하만 이후 5년째 멈춰있던 대형 M&A가 추진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투자와 같은 부분에 대해선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의 이영선 기자였습니다. 얼마 전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동을 안겨준 양궁 선수들 기억하시죠?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들에게 통 큰 포상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양궁은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현대차그룹도 대한민국 양궁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물한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을 축하하는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환영회를 대한양궁협회와 10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개인전 금메달에 3억 원, 단체전 금메달에는 2억 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관한 안산 선수가 7억 원, 이관한 김재덕 선수가 4억 원, 오진혁, 김우진, 강채영, 장민희 선수가 각각 2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들 6명에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올해 출시된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또는 프리미엄 SUV, 제네시스 GV70 중 한 대가 증정됩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 6명과 지도자, 지원 스태프, 상비군, 양궁협회 임직원 모두에게는 제주 여행권이 제공됩니다. 협회나 현대자동차그룹 양궁에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무한한 지원에 저희 선수들이 좀 더 마음 놓고 경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는 양궁 대표팀이 여러 가지 위기와 변수를 극복하고 여자 단체전 9연패, 남자 단체전 2연패, 혼성 단체전 첫 금메달, 한국 하계대회 첫 상관왕 등 세계 양궁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수립한 점이 포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비대면, 얼굴을 마주대지 않는 그런 산업으로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뭐 가상현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걸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은행 업무도 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선 기자가 메타버스로 하는 그런 은행 가상 영업점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상 공간으로 옮겨온 은행 영업점입니다. 국민은행의 메타버스 플랫폼 KB금융타운에서는 마치 게임 같은 화면 속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다양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은행 영업점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창구가 있고 창구 맞은편에는 고객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은행 업무를 위해 창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창구에 앉으면 아바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둡게 변합니다.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 공간에서의 대화는 프라이빗룸 기능을 통해 외부에선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은행 채널이 됐듯이 아마 이 메타버스도 뭔가 금융의 중요한 채널로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먼저 한번 어떻게 금융을 접목할 수 있을 건지를 실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 영업점 외에도 다양한 공간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관심이 있는 취업 준비자가 직원과 만나 채용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인 홍보 채용 상담관과 소셜클럽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고객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재택센터와 대강당을 마련해 다양한 근무 환경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켠에는 공원과 바다를 가상 공간에 구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파도 소리와 모닥불 소리 등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향후 메타버스의 금융을 접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VR 기기를 쓰고 하는 가상 영업점에서의 뭔가 뱅킹 서비스,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 영업점이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들이 먼 미래에, 좀 가까운 미래 아니면 먼 미래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생활이 제한되면서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한데 TV 장민선입니다. 자, 취재한 장민선 기자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 기자, 이 국민은행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메타버스 영업점을 직접 이용해 보니까요. 이제 아바타를 만들고 직접 꾸밀 수 있어서 마치 게임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조작법도 방향키로 조작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 메타버스 활용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은 메타버스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해 신입사원 교육과 대학생 취업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권광석 행장이 직접 메타버스에 출연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은 정부 주도 디지털 뉴딜의 정책 일환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K-메타버스 연합군에도 금융권 최초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영업점과 실시간 야구 중계, 학교별 캠퍼스 구축 등 비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시간입니다. 김 기자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죠. 자, 김 기자, 그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죠, 그죠? 네. 거기 아이오닉 5 이번에 한번 분석해봤다고요? 네, 아이오닉 5 출시 후 국내 및 해외에서 얼만큼 팔렸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홍모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하반기 첫 선적표에서 전기차 시장의 부동의 선두를 군림한 테슬라를 꺾고 7월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 8,190대 중 3,976대가 아이오닉 5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의 3,486대보다 1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반기 전체 판매량이 약 5,700대에 그쳤던 아이오닉 5가 6월부터 안정적인 공급이 시작되며 판매량이 급증, 전기차 시장 왕좌에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완전 금지를 예고한 노르웨이에서는 지난달 미국의 포드와 체코의 슈코다에 이어 3위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팔린 신차의 비율이 전기차가 58%, 하이브리드 차가 32%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유독 높아 친환경차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지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 EV6의 완성도가 워낙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판매율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생산을 해서 제대로 공급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사 분기 없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첫 적용된 모델로 전동화 시대 참전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만큼 특별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점입니다. 광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앞좌석 내부 도어에 위치한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조리개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는 등 카메라의 기능이 항시 작동해 악천후 상황이나 야간 주행 시 주간 상황과 거의 동일하게 측후방 상황을 살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시트 등받이와 쿠션 각도 조절로 무중력 자세를 만들고 등받이를 끝까지 젖힌 채 드러누워 통유리로 이루어진 비전 선루프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는 리액션 시트는 트렁크 공간을 이용한 차박만이 아니라 앞좌석에 누워 힐링을 즐기는 차박을 생각하게끔 할 정도의 편안함을 줍니다. In addition, the vehicle-to-load capability allows Ioniq 5 to be used as a power source.
so customers can use the electricity stored in the battery during outdoor activities such as camping. And it's powerful enough to run home appliances. 일반 내연 기관차는 수백 와트의 전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오닉 5는 V2L 기능을 통해 3.5kW의 고전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220V 콘센트가 달린 인덕션, 전기밥통, 드라이기 등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가져와 차에 꽂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인 만큼 이동에 필요한 전기를 혹 다 써버리면 어쩌지? 하는 우려를 대비해 충전량 몇 % 이하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설정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시작된 국내와 노르웨이에서 회조의 출발을 시작한 아이오닉 5. 올해 들어 세 번째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현지 투자 계획 및 판매 전략 점검에 나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광폭 행보와 맞물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친환경차 판매에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작년의 4배 수준인 41,810세대를 판매한 현대차가 후반기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오닉 5의 판매에 힘입어 더 높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자, 김 기자 레포트 보셨는데요. 아이오닉 5가 이제 테슬라하고 대항할 수 있는 이제 대항마로 자리매김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강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많이 팔리면서 구매한 고객층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는데요. 전기차는 왠지 좀 젊은 사람이 탈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이오닉 5의 구매자의 2명 중 1명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27.6%, 60대 이상이 20.6%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이 현대차가 ePC라는 초고속 충전소를 지금 계속해서 개소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도심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계속해서 개소 중인데요. ePC는 출력량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인 350kW급 초고속 충전 설비를 갖췄습니다. 18분 이내에 최대 80%까지 빠르게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기 값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콩고기. 예전에 잠깐 동안 막 그 인기가 많았었죠. 식물성으로 만든 고기. 그렇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몸에 좋다 해서요. 그걸 요즘 대체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좀 나오다가 현재 주춤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당히 성장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재 이 대체육 상품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신세계푸드입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부터 대체육 연구 개발에 나섰고요. 최근 대체육 브랜드인 베러미트를 출범을 하고 그 첫 상품으로 돼지고기 대체육 햄 슬라이스를 보였습니다. 대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를 가름하는 식물성 소재로 만든 그런 식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던 대체육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패티 형태로 단순히 그 재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종류였다면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통해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내놓은 햄을 시작으로 뭐 소시지 그리고 뭐 불고기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돼지고기 원물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체육 식품을 내놓고 있는 기업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농심도 이 비건 브랜드인 베지가든으로 만두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풀무원은 식물성 단백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원 F&B는 2019년 미국의 대체육 전문 기업인 비욘드 미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체육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재계 총수들도 이 대체육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죠? 네,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이 대체식품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최 회장은 자신의 개인 SNS에 미국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대체육과 아이스크림, 버터, 그리고 우유 등 대체 식품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대체 단백질 개발사인 네이처스 파인드에 투자를 했고요. 중국의 조이비오 그룹과 대체 식품 투자 펀드 조성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유통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근 이 예술계에 조금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NFT 뒤에도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조금 어렵죠? 여기에 대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장학이라든지 복지, 뭐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고 있는 이 TNC 재단도 이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이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단법인 TNC 재단이 아포브 전시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작품들을 NFT 아트로 제작해 전 세계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한국, 중국, 일본 작가 8명의 설치 작품과 5가지 테마 작품들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포브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지난 5월 제주 포도뮤지엄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공개돼 11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단은 해외 관객들에게도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선보였던 작품들을 NFT 아트로 구현해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으로 쉽게 말해 진품 보증서를 붙인 디지털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처럼 자유롭게 거래와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올 들어 그림과 영상 등 예술 분야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작가들의 재해석을 통해 독창적인 NFT 아트로 구현이 됐는데 특히 디지털 영상,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기법이 더해져 전시를 직접 보지 않아도 메시지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FT 아트는 이달 15일까지 NFT 거래소인 피처드 바이 바이낸스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됩니다. 작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피처드 바이 바이낸스에서 BNB 코인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작품은 이용백 작가의 브로큰 미러, 최수진 작가의 벌레 먹은 숲, 강혜란 작가의 승부의 방 등 모두 13점입니다. 특히 TNC재단 김희영 대표가 디렉팅한 테마 작품인 소문의 벽과 어스앤댐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마지막에 작품들을 다 돌아보고 이제 이 방에 와서 좋은 메시지들도 공감각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모두 공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NC재단은 이번 NFT 아트 판매를 통해 해외 관객들에게도 공감의 메시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단은 이번 수익금을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제주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미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이 기아차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기아차가 시승부터 구매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 체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름을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 이렇게 명칭을 잡았는데요. 현장에 김홍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아가 쇼룸, 전시장 등으로 불리던 판매 전시 공간을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 반영된 기아 스토어로 명명하고 매장 디자인 표준을 지난 6월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나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기아는 5일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퍼지 유나이티드가 적용된 공간에 비대면 시대를 맞아 차량 관람부터 시승, 브랜드 체험을 오롯이 방문자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했습니다.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안내 도슨트가 상주했지만 직접 응대를 선호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방문자들은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시승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3D 컨피규레이터를 통해 높이 4.1m,
길이 14.6m의 대형 미디어 월 화면으로 선택 옵션들을 조합해 차를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직접 차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도 디젤, 휘발유 모델의 선택부터 외장 및 인테리어의 색상, 타이어 휠, 썬루프의 유무 등 세세한 옵션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나만의 차량이 모델링으로 구현되어 360도 회전 및 확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인테리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의 상황 설정이나 헤드라이트의 점 등 가상 시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 주행 중에는 어떤 모습인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입구에 위치한 키오스크나 기아 홈페이지를 통해 QR코드 형태의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받았다면 이렇게 체험한 차의 저온 및 가격 정보를 휴대폰으로 가져올 수 있어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직관적이며 편리하게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매장 안쪽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음료수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은 야간 무인 매장으로도 운영합니다. 일상 시간을 끝낸 뒤에 찾는 이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 이후에는 직원이 없는 야간 매장을 혼자 방문해 기아 스토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자유로운 전시 차량 관람이 가능합니다. And one of the key elements also the space identity and our stores that finally consumers can experience our products. Although they can explore everything online, we believe there's still a space for consumers to get in touch with the product, to be able to sit, to touch the fabrics, to touch the steering wheel. So we expect that this new concept store really engage with the customers and with consumers in general. Our aim with this concept of store is really to shift mindsets of consumers, step by step, that to buy a car is not a bad experience. And finally, then when they leave, they had a meaningful and relevant experience with the Kia brand. 향후 약 7,000여 개의 국내외 매장에 순차적으로 디자인 표준을 반영할 계획인 기아 스토어. 새로운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언택트, 야간 무인 매장이라는 특색을 입힌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어 새로이 들어설 다른 스토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단장하고 고객을 맞이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상으로 BGN머니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